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림기술사 공부하고 5급 공채 시험하고는 문제 패턴 그리고 작성하는 그런 기법, 양식 이런 것들이 매우 유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산림기술사와 5급 공채의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본 문제는 이제 2021년도 산림정책학 제2문입니다. 최근 그러니까 산림공익형 직불제도가 실행되기 바로 전에 이제 출제가 된 거니까 그거에 맞게 작성을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산림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1번 문제. 산림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산림정책 의제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설명하시오. 10점. 1. 산림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배경과 목적을 써줘야 되겠죠. 소가라 1번.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공적 자산으로 국토보전과 공기정화, 수자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소가로 2번.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및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산림 분야 공익형 직접 지불제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 이처럼 공익적 기능을 우선하는 산림 면적이 많다. 4.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면 물론 각종 규제도 많아 산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5. 농업과 임업 분야 형평성을 고려하여 실질 소득이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어야 했다. 이제 산림 공익형 직불제의 이제 포괄적인 개념은 무엇인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하시면서 답안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농업 직불금제는 농사를 이제 땅을 놀리지 말아라 그 뜻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쌀을 짓던 콩을 짓던 농사를 짓게 되면 그에 대한 농업 직불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산림 직불금이 없습니다. 그동안 없었습니다. 2023년도에 작년부터 실행했고 2022년도에 법안이 발의됐지만 그동안에 이제 없었습니다. 산림 분야는. 그러니까 산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 사유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유림에서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기정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소가를 1번입니다. 그리고 내 산이 만약에 원주시 규례면 운남리 저수지 위에 사유림을 갖고 있다. 근데 거기는 떡갈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그리고 낙엽성 잣나무들이 있어가지고 땅을 이제 뿌리들이 땅을 보존하고 비가 오게 되면 그 뿌리와 내 산에 있는 나무의 뿌리, 토양, 낙엽층 이런 유기물층들이 물을 흡수하고 있다가 서서히 놓아주어서 하천으로 흘러가서 운남 저수지로 간다. 그래서 운남 저수지로 가서 그 운남 저수지 하류에 밭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물을 갖다가 배수 급수해져서 농사를 짓는다. 이런 것들은 수자원 함량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산에서 나간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국가에서 보전해 주지가 않는 거죠. 이런 공익적 기능을 내 산도, 자기 산림 개인 산도 공익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고 임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서 산림 분야 공익형 직접 지불제 도입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내 산에 있는 나무, 그리고 내 산에 있는 뭐 낙엽성하고 잣나무 있는데 육림업
산림조합에 산림 경영 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20만 원 주고 산림 경영 계획을 뭐 행성군 산림조합에 뭐 산림 기사들한테 부탁을 해서 산림 경영 계획을 세워서 영림단을 들여다가 낙엽송 가지치기를 했다든가 낙엽송 육림 작업 예비 감보를 했다든가 수익 감보를 했다. 이런 것은 산림을 내 돈을 들여서 가꾸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기 정화에 기여하고 수자원 함양에 기여하고 산지 재해 방지에 기여했다. 그래서 공익적 기능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보전해 줘야 되겠죠, 집불금을. 그런 움직임이 많이 옛날부터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 것과 이제 산림 정책 의제를 같이 이제 한번 보세요. 자, 2. 산림 공익형 직접 지불제 정책 의제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림 공익형 직접 지불제에 대한 산림 정책 의제 형성 과정. 교과서의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산림 정책 의제, 산림 정책학에. 그럼 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냐? 1. 문제의 성격, 속성입니다. 사유림 소유자들이 산림의 공익적 기능으로 인한 산림 소유권 행사에 억압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사유림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책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답안을 써줘야 되겠죠.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6대 기능을 전제로 하여 수원 함양림 상류의 사유림을 개발 및 인허가를 규제하였으며 산지재해 방지림 지역에는 경사도 등을 이유로 산사태 위험지구 명목으로 토사의 절취 등을 개발 행위를 제한하여 사유림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사회적인 관심이 높았다. 3번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고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의 강도가 클수록 그리고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거나 앞으로 장기적인 고통을 주는 것일수록 심각하죠. 유사한 선례가 많을수록 단순하고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쉬울수록 정책 의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림 정책으로 채택돼야 되는 요인들. 소괄호 2번 관계 집단의 조직적 특성, 문제로 인한 피해 집단의 규모, 사유림 소유자들이 우리나라에 몇십만 명이 있으며 면적이 몇만 헥타르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 문제 해결 요구의 강도, 사유림 소유자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 농업집불금을 주면서 나는 내 산에 육림자가 패고 내 산에다가 산채를 심어서 소득을 유발시키는데 왜 임업 산림 집불금을 주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점점 더 세지고 조직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이 클수록 정책 의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이러한 자원도 정책 의제화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2023년 현재 산림관계 집단 조직의 학력은 학사 이상 소지자가 많고 고학력자들이고 이들의 경제력과 규모 역시 점차적으로 거대해지고 있어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이제 사유림 소유자들, 만약에 뭐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뭐 이런 데들, 또 한국 임업 후계자 협회, 뭐 한국산림총연합회, 이런 뭐 한국조경수협회, 뭐 이런 한국목지협회, 이런 분들의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의 학력이 학사 이상 소지자들이 엄청 많고요. 또 서울의 S대학교 출신들도 꽤 포함되어 있고, 또 이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이 엄청 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역시 규모가 점점 거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산림 정책,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점점 수월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유림 소유자들의 의사와 주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거나 소규모의 집단으로 산림청의 온갖 산림정책 의제를 건의하였거나 채택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건의를 못하였거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조경수협회, 한국목재재활용협회,
한국과수종묘협회 등등 협회와 단체가 많이 결성이 돼 전문적으로 조직적으로 산림 소유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논의하여 정책 의제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가라 3번 정책 결정 체제의 특성. 방가라 1번 정책 의제화 과정의 양상은 환경으로부터 투입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방가로 2번 정부가 주도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방관적이거나 후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 비하여 정책 의제화가 쉬워지며 그 다음이 후원적인 태도의 경우이고 정부가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정책 의제화가 어려워진다. 이제 이렇게 산림 공익형 직불제를 갖다가 줘야 됩니다. 산림 소유자, 개인 소유자한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서서히 붐을 일고 뭐 세미나라든가 그리고 무슨 뭐 심포지엄이라든가 그걸 각종 회의라든가 뭐 이럴 때에 사일임 소유자들이 또 산림 정책을 하는 공무원들이 맞아. 산림 공익형 직불제도 줘야 돼. 농업 직불처럼 이런 이제 붐이 점점 거세게 일고 또 산림청에서도 당연히 줘야 되지. 예산을 편성해서 당연히 줘야 되겠지. 이런 이제 분위기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살아나는 것입니다. 방관적인 것보다는 후원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일어났을 때에 이런 정책 의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방가로 3번 산림 공익형 직불제도의 도입에 정책 의제화를 요구하는 사일임 소유자들과 이들이 결성하여 조직한 협회 및 단체의 요구에 대하여 정부인 산림청에서 의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며 본 의제에 대하여 후원적인 태도를 갖고 추진한 결실이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옛날 그 뭐 10년 전에 산림청장님들부터 뭐 이동부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동부 산림청장님, 고해 김재현 산림청장님부터 시작을 해갖고 충북대학교 신원서 산림청장님 그리고 우리 이 바로 전에 최병환 산림청장님, 지금 남성현 청장님 이런 분들이 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원적이었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루어진 하나의 정책 의제 결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가로 4번 한편 정책 결정 체제와 관계 집단 및 개인과의 접촉도, 정책 형성 절차 및 제도, 계층적 구조, 리더십의 형태 등이 정책 의제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입니다. 방가로 5번 2023년 현재 한국 정부인 산림청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재개정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자 불법 소각은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는 대피 명령 및 강제 대피 요청을 도입하는 것도 산림청의 리더십의 형태 결과가 가져온 정책 의제이다. 언제 산불이 이제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 3만 헥타가 타고 2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의 산림 재난이다 그래갖고 이렇게 과태료도 올리고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뭐 경상북도 상주인가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막 사망하고 인명 피해 나고 국토가 황폐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제 주민을 갖다가 회관 이런 데서 확성기를 통해서 대피하라고 하고 대피를 하지 않을 경우에 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산림 재난을 갖다가 하는 것 이런 것들도 점점 더 정책 의제화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겁니다. 소가로 4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 사회의 일반적인 정치적 분위기와 통치 이념, 경제 발전 정도, 사회 문화의 성향, 사회 구성원의 시간에 대한 정향, 정치, 행정, 문화 등의 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끼친다. 2번 산림 공익형 직불제도는 2024년부터 실행하여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직불금을 수령한 산림 소유자가 많고 직불금을 수령받지 못한 소유자들도 임업 후계자가 되어 산림조합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산림을 이용하여 산림소득을 창출하는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산림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정책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3번 사회 문화가 권위적이냐 민주적이냐, 대중문화가 지배적이냐 또는 엘리트 문화가 지배적이냐에 따라서도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정책 의제 형성 과정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책 의제 형성 과정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산림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정책 의제 형성 전략을 기술하시오. 10점. 1. 산림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정책 의제 형성을 위한 일반적 전략. 1. 자신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문제와 그와 관련된 정책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사유림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책 의제화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그 운영 능률을 높여야 한다. 산림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게 되면 그 혜택을 받을 산림 소유자의 수가 확보가 되는지와 그들이 산림을 경영하는 육림사업과 임산물 생산업 자원이 확보되어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 주어진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여야 하며 정보의 분석, 종합, 예측, 예를 들어 육림법의 경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떠한 산림 경영 자료가 있어야 되는지, 산나물을 재배하면 면적당 몇 번의 산나물이 심어져 있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자기 소유의 산림이 공익적 기능을 할 때와 직불금 수령 후의 만족도도 조사해야 한다. 자신들의 문제와 관련된 다른 집단이나 개인들 가운데 핵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유대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산림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하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호후계자협회 등이 산림청과 유대가 공고히 되어 있으므로 이들 단체와 협력을 해야 한다. 2번 사회문제. 반가로 1번 개인 문제가 발전하면 사회문제가 된다.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잠재된 갈등 세력이 공론의 장으로 출현하도록 만드는 점화장치가 필요하다. 산림을 평온 공연하게 경영 관리하고 있는 산림 소유자에게 산림 경영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경제적 자금을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3. 공중의제. 공중의제란 아이스턴이 제시한 개념으로 사회 문제에 확대되어 많은 사람의 관심과 주의가 집중되고 정부 당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 문제이다. 산림 소유자와 수대부자가 산림을 임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임업 직불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관심받는 사회 문제이다. 4번 정부의 입장에서 본 정책 의제 형성 전략. 1.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 의제 형성 전략은 정부가 인지한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체제 의제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의 문제가 정부 의제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 즉 무의사 결정 전략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다. 2번 정부의 지도자와 사회의 여러 집단 간의 접촉 기회가 많도록 하여 정부 안과 그에 대한 공중의 인지 사이의 격차를 좁혀야 한다. 산림청의 산림정책 담당 공무원과 산림소유자 연합과 단체 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산림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찾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산림공익형 직접지불제는 산림규사시험에서도 벌써 2번에 걸쳐서 났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산림청에서 하는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될 것이며 5급 공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산림공익형 직접지불제 뭐 이런 지침도 있고요. 또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관공서라든가 아니면 뭐 SNS 이런 데서 찾아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두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그랬는데 문제를 초이스해서 답안을 갖다가 기술해서 점수받는데 유리한 것이니까 내용의 뜻을 이해하시고 과정, 도입 배경 그리고 이런 정책 의제화, 그 도입되면 좋은 점들,
그리고 국가 공무원과 단체 간의 그런 공유, 소통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은 나중에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에서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공익형 직접지불 제도하고 산림정책 의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